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은 연구원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이제 6월도 중반을 좀 지나가는 흐름이고 이제 곧 여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메르스 때문에 약간 이제 나들이 하기는 약간 좀 벅찬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분들도 이제 바람 쐬러 나가는 계절이 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시즌에 성수기를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하반기 분양 시장,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를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분양 시장이 물량 공세가 상당히 많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사상 최저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화랑을 띠게 되는데, 특히나 건설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물량 공세를 좀 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이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뭐 메르스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좀 많긴 하지만 뭐 이거 신문 6월달 신문에 나온 건데, 메르스 공포에도 끄떡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분양, 부동산 관련한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분양 시장은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분양에 대한 부분과 이제 건설사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사들의 주요 이제 사업 구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쪽에서 건설을 하는 수주업체들도 있고,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좀 그렇고, 아니면 이제 지방 건설사들, 뭐 대구나 부산,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 좀 굉장히 부동산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 뭐 대구나 부산 이쪽에서도 이제 건설을 좀 하는 지방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사들의 주요 사업 분야를 좀 보시면 건축과 토목 그리고 분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주택공사 쪽에서 이제 건축하는 부분이 이제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SOC라고 보면 되겠죠. 도로, 철도, 이제 환경, 상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목공사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목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살펴볼 부분들이 이제 바로 분양입니다. 아파트 사업을 분양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특히나 약간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한테는 굉장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양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양 프로젝트의 사이클을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토지 매입을 해야지 뭐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고 인허가를 받는데 대략적으로 한 1, 2년 정도 든다고 합니다. 1, 2년 정도 들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 착공하는 것들이 뭐 이런 뭐 뉴스 많이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최종 준공이 되면 이제 입주를 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이나 지방 건설사들은 이때 토지 매입할 때 자체적으로 자체 분양을 하는 회사들은 이때 토지 매입을 직접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직접 분양까지 해서 분양 수익을 올리는 게 건설사들의 기본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앞으로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분양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깨끗하게 다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안 좋게 되면 뭐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공사비만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분양 시장을 좀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고가 그 회색의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담보대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을 많이 살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대출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반기 분양 재고 물량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15년 2월 달까지 미분양 재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양이 완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업황이 되겠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나 이제 하반기 분양 시장에서 이 작은 건설사들,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주택 전문 건설사들. 그러면 왜 대형 건설사들은 왜 안 되냐? 요걸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 이제 GS건설의 신규 수주 동향을 한번 보면, 밑에 가보시면 해외 쪽이 2014년도에 뭐 거의 지금 2015년 1분기에는 거의 뭐 반토막 수준도 아니고 거의 1조가량까지 지금 급감을 한 수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공사 수주액만 거의 한 69조 정도 됐는데, 6조 9천억이죠. 6조 9천억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뭐 1,000억 정도까지 급감을 하는 게, 해외 쪽에 수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유가 때문이죠. 뉴스를 좀 보시면 해외 건설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는 게 저유가면 중동 쪽에서 발주를 안 냅니다. 발주를 안 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특히 해외 수주가 좀 많이 비중이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유가 쇼크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분양 시장의 지방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유가 때문에 중동 쪽에서 발주를 안 내기 때문에 이쪽은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시켜 드렸고, 그러면 100% 국내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서한이나 화성산업, 동원개발 영업이익이 지금 2015년과 2016년에 계속적으로 지금 예상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지방 건설사로 좀 맞추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관련주 그룹핑을 좀 해왔습니다. 자, 해외 건설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설이 100%인 업체들에 차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 종목, 저평가라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PR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좀 공략을 차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서한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가끔 내려가는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보면 서한 다 서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그만큼 서한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신세건설, 이제 화성산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1분기 영업이익이 1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건설사가 100% 이상 급증하기 쉽지 않을 텐데 1분기에 119%의 영업이익 급증을 실질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세건설입니다. 신세건설은 어떻게 보면 지방건설사는 아니지만 신세계 쪽에서 몰아주는 건설 수주가 워낙 안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127억이 나오면서 894%,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산업입니다. 오늘 화성산업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15년 1분기 영업이익이 40억 나왔습니다. YOY로 보면 39% 성장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 특히 회사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이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건설사들을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하십시오.